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도내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을 둘러싼 위법, 부당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이곳의 한 간부 직원은 지난해 자신의 배우자가 팀장급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채용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사적 이해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부 직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벌이고 위법 부당하게 소관 사무를 처리했다며 이 간부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결과는 감봉 3개월, 감사위원회의 요구와 달리 경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중징계로 올렸고요. 올리기는 과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감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경이 제대로 됐냐 안 됐느냐, 같은 식구 이렇게 감싸게 한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가 적발됐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력 요건이 미달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가 들통났습니다. 이처럼 도내 17개 공공기관의 2021년도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39건의 문제가 적발돼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이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장비에 매달린 채 천장까지 올라갔다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학생들끼리 리모컨을 조작했던 걸로 드러나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체육관. 체육용구 보관실 출입문에 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과 쇠사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출입 제한 조치는 사고 발생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사고 당일 분리막을 조종하는 리모컨은 용구실 선반에 있었고 제한 없이 용구실에 들어온 학생들이 리모컨을 조작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리모컨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애들이 그거를 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이죠. 추락 사고가 난 당일은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규 수업 시작 전 운영되던 체력 교실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체력 교실에서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학생들끼리 리모컨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날부터 이 리모컨 관리는 학생들에게 맡긴 겁니까? 지금 파악되기로는 애들이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니까. 또 사고는 담당 교사가 등교 시간 자신의 반 학생들을 살피려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동기구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유의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나 학교 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사고 이후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리모컨을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같은 장비가 설치된 학교 31곳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6년 전 교통과 소방 대책 때문에 불허됐던 서귀포 도심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허가가 다시 신청됐습니다. 최근 경관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서귀포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 옆에 빈터로 남아있는 옛 목화백화점 부지입니다. 지난주 한 건설업체가 이곳에 12층 높이 건물 2동인 9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서귀포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곳과 연결되는 서귀포시 중정로가 편도 1차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사업자는 이후 4차례나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세대 수를 대폭 줄여 교통량을 줄였고 소방 대책도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사고 건축허가 들어갈 때마다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단지 내에 소방도로도 다 만들고 진출입 관계, 소방차가 여기 와서 비상대기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확보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경광건축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소방 대책에 대한 논란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위원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이런 시설이 하나 더 가중돼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돼야 되는데 사업주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위원장도 어차피 소방에서 다시 봐야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너무 오래 봤다며 사업주 측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위원이 물러서자 위원장은 소방 부분은 소방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자며 원안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전문가들도 소방 대책에 대한 판단을 서귀포시에 맡긴 가운데 서귀포시는 건축 허가에 대한 교통과 소방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시작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요즘 도로 위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덜컹거렸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일 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에 큰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곳곳에 생겨나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도로. 1차로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파이는 포트홀입니다. 길을 오가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는 충격음과 함께 덜컹거립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파손이 돼가지고 펑크 수리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충격이 있으니까 허리나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놀라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된 집중호우에 아스팔트에 빗물이 스며들고 지반이 약해져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대형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여수산단 인근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계속된 폭우로 도로 곳곳이 이처럼 파손돼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밟고 지나갈 경우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고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차들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합니다. 옆에 작은 차들이 나오면은 피하려다 보면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흘간 여수시에 접수된 포트홀 신고만 140건. 제때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열은 계속 커지게 되지만 신고 건수가 폭증해 지자체도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포트홀을 통과할 땐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복인 오늘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이 정체 전선을 더 발달시키겠고 전국에 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또 이번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텐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20에서 80mm, 제주 남부 지역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찜통 더위는 아니지만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5도, 서부와 동부 지역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 28도, 성판악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섬 지역에서는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바다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물러나야 장마가 마무리가 될 텐데 아직까지 기압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다음 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 성착취물과 허위 편집물 등 1000여 개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밤 제주시 한경면의 자택에서 딸과 다투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는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대형 공사장의 소방시설에서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5,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공사장 19군데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군데에서 21건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는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6건, 소방시설업 미등록 4건, 불법 도급 3건 등이었는데 소방본부는 13건은 형사 입건하고 8건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승차 구매점,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차를 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등 승차 구매점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승차 구매점에 대해 교통유발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제주 지역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징수된 지방세는 9,0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인 772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액은 22%나 줄었고 경기 침체로 지방소득세도 5.6% 줄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신혼부부들이 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제주 지역 신혼부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2017년 83.7%에서 지난 2021년 86.2%로 늘었고 대출 잔액 중앙값은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갑절 증가해 신혼부부의 채무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또 맞벌이 비중은 47%에서 54%로 늘었습니다.
한편 2021년 기준 신혼부부는 15,800여 쌍으로 2017년 18,500여 쌍보다 15% 줄었습니다. 올 들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9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었는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이용객은 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도내 골프업계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 골프 여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지방세 감면 혜택 부활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